오로카에서 블루스카이 7이라고 명칭으로 해가지고 오로카 스텝으로 있는 표형 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그 오픈 CR 하드웨어를 제가 설계했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픈 CR을 하드웨어 설계하고 저 펌웨어는 저쪽에 바람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초창기 버전에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한 거는 열화상 카메라 기술과 로봇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열화상 카메라가 좀 생뚱맞은 오늘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 뭐 올해 들어서 굉장히 그 열화상 카메라계 지금 이제 좀 이슈로 되고 많이들 이제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열화상 카메라는 모 회사에서 제가 사실 오늘 나온 거는 그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고 개인 입장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회사 로고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 입장으로 그냥 오로카에 계신 분들 한번 그냥 보시면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시면 상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가 주제를 하나 잡았습니다. 실제 여기에 나오는 그 카메라는 뭐 하나 정도 나오겠는데 그 실제로 제가 설계하고 개발한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은 일단 열화상 카메라,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가 뭘까라는 거와 그 열화상 카메라와 그 로봇이 접목된 거,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산업에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산업에 얼마나 그 확산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금 카메라 한 대를 제가 설치를 했는데 이걸 한번 시연해서 구경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그 프레데터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면 일단 올드하신 거고요. 이 영화의 그 우주인이 지구에 있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열 파장대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지구에 내려와서 벌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좀 올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화상이 뭐냐? 열에는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는데요.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 같은 거 손을 딱 대서 뜨거 했을 때가 전도고요. 그다음에 대류는 그 위에 주전자 위에 손을 쓱 들고 있으면 위에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서 뜨겁네 라고 느끼는 거가 대류입니다. 복사는 저희가 전기난로죠. 전기난로에 보면 뒤에 반사판 아주 양철 같은 거 반사판으로 돼서 밖에서 이렇게 손으로 대서 뜨끈뜨끈하네? 라고 느끼는 이거는 파장에 의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걸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는 저기에 있는 복사열을 가지고 만드는 카메라입니다. 저 열만의 저 파장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열화상이 아니더라도 이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은 자연계의 현상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그냥 보면 맨 아래쪽에는 조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파수계입니다. 그래서 색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빨간 수파남보가 있는 저기가 가시광선 때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이는 게 빨간 쪽이 적외선이고 우측이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자외선은 피부에 나쁘고 적외선은 좋고 그래서 요즘 뭐 마스크 적외선 마스크 쓰시죠? 그게 저쪽 그 가시광선 바로 위에 있는 저쪽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을 쭉 보면 위쪽에 보면 그 자외선 쪽으로는 감마선, X선, 자외선에서 그 사이즈가 사실은 파장의 길이입니다. 저 그림을 그려놓은 게 한 파의 길이가 저 감마선만하고 저쪽에 밑으로 가면 위로 가면 갈수록 가시광선 때 가면서 그 원생동물 사이즈 정도의 파장이 되고 그 위로 이제 바늘 사이즈, 나비 사이즈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면 파장이 길어지면 이제 뭐 건물 한 채 정도 되는. 근데 저 파장들이 사실은 재밌는 것들이 저 위에 파장들은 잘 모르는 파장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 위에가 마이크로파, 전파, 저게 다 우리가 쓰는 라디오, 뭐 그 핸드폰 그런 파장들이 저 위에 전파, 마이크로파고요. 좀 더 올라가면 적외선, 저 카메라파고 거기가 좀 더 지나면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다 이 파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대기권에 보면 저 맨 위쪽으로 보면 대기권에 이제 N이라고 하는 건 대기권에 그 밖에서 통과 못하는 파장이고 Y 부분은 가시광선 때문에 태양에 있는 가시광선이 지구를 통과할 수 있고 또 N 그다음에 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Y의 그 N 쪽으로 자외선 쪽으로 자꾸 지금 우리가 지구가 파괴되면서 열려서 자외선에 몸이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좀 다음에 넘어가면 아까 그 저 가시광선 중에서 그 적외선 때 살짝 올라가는 거, 살짝 올라가는 데를 얘기를 해서 넘어가시죠.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자외선이고 가시광선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적외선입니다. 그 여러선 카메라는 이 적외선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파장에 따라서 카메라가 나눠지는데요. 일단 보시면 요거 이제 그 야간에 촬영된 건데 일단 그냥 가시광선 카메라로 촬영된 거고 SWIR이라는 그 가시광선하고 그 적외선하고 살짝 섞여 있는 그 파장대로 찍힌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찍힌 거하고 살짝 된 거고 NWIR은 조금 더 올라간 거고 LWIR 그 다음에 SWIR 그러니까 여러선 카메라는 SWIR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 일반 카메라로 찍히는 거는 우리가 조명을 쏘아서 반사되는 거를 받아가지고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쪽은 그 순수하게 모든 지구에 있는 물체는 그 온도에 대한 파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반사가 아니라 스스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생하니까 야간에 조명이 없어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조명을 쏘아서 이게 울긋불긋하죠. 이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고요. 이제 적외선 저 열화상 카메라는 이런 형태로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발산하는 파장을 잡아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뉴스나 뭐 영화 같은데 보면 군인들 이게 뭐 앞에다가 이게 쓰고 이제 저 야간에 쓰고 있는 카메라는 이거 같은 거는 그 SWIR 그러니까 반은 가시광선 반은 적외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화상만 써가지고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리 같은 거는 통과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창 안에 누가 있는 거는 적외선으로 저 열화상 카메라로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의 요 파장 때는 약간의 달빛만 있어도 환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들이 쓰는 게 주로 이 파장 때를 씁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사무실에서 찍은 건데 보면 이제 컵에다 물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검은색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여기에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가 좀 여기 바짝바짝하죠. 이거는 그 다른 파장하고 막 그 난반사라 일어난다고 해서 막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엉뚱한 색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흑색, 빛이 반사되지 않고 스스로 들어가는 이 흑색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열화상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뭐 열화상 카메라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요 카메라 내부에 이제 센서라는 거죠. 수광부 우리가 뭐 카메라 같은 거 사면 앞쪽에 뭐 이제 받아들이는 수광부인데 수광부 하나에 온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를 색깔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최초의 저 값은 다 온도예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상이 아니에요. 이 숫자를 다시 테이블에다 맞춰가지고 밝기나 색깔로 매핑을 해가지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장비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보면 그레이로 그냥 어쨌든 색이 없어요. 온도니까 색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열화상 카메라 보면 뭐 빨간색, 뭐 빨간색은 온도가 높은 거, 파란색은 낮은 거, 그거는 사람들이 인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개발자들이 온도에다 매핑을 해준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숫자고 그건 그레이로 밝기값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요 밝기에다가 빨간색 매핑하고 요 밝기에 파란색 매핑하고 이제 카메라 안에서 그냥 임의로 매핑해서 유저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 마음대로 이제 팔레트라고 합니다. 이거 팔레트를 마음대로 막 넣어서 이제 카메라 색을 볼 수 있게 돼 있죠. 왜 열화상 카메라를 쓰냐? 이 파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일반 그 카메라예요. 유리 안에는 있는데 열화상으로 보면 안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조명이 없는데도
그 근적에선 아까 반반 섞인 걸로 보면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 안개가 낀 거거든요. 안개가 끼면 실상 카메라는 안 찍혀요. 안 찍히는데 열상 카메라로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불이 나서 습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이 안에 불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불을 끌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것도 아침에 이제 안개가 낀 건데 이렇게 보면 안개를 뚫고서 열만의 파장을 가지고 건물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게 이제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를 만드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건데 흑채라는 그 장비예요. 그래서 요게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장비인데 얘는 여기 봤듯이 흑채. 그러니까 순수하게 빛의 파장, 어떤 파장이든 세상의 모든 파장이 이리 들어오면 튕겨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서 못 튕겨나와요. 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레시를 비추면 빛이 안 나와요. 그냥 먹고 들어가요. 근데 완벽한 건 방사율이 1일 때가 그 완벽하게 하나도 방출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에서 얘기하는 그 블랙홀을 얘기해요. 블랙홀은 빛이 들어가서 파장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죠. 블랙홀을 만들려고 하는데 1이 되면 블랙홀이에요. 근데 1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반사율이 있는데 일단 0.95가 최고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카메라를 개발을 해요.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요 검은 거에 여기 밑에다가 온도를 맞추면 30도 그러면 30도가 딱 나오고 40도 그러면 40도 위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를 만들 때 여기다 비춰가지고 온도 테이블을 만듭니다. 온도를 매핑을 해가지고 색깔을 하는 거는 이 장비를 놓고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만들고 있죠. 이게 뭐 아까 얘기한 방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검은 거는 0.9, 0.9, 쇠 같은 거는 뭐 0.5 이런 반 정도로 다 반사 튕겨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온도나 그 화질을 제대로 추출할 수가 없죠. 그 열화상 카메라는 크게 또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냉각식 카메라가 있고 비냉각식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열화상을 추출하려는 그 센서는 굉장히 그 크리티컬해서 온도에 크리티컬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냉각식은 여기에 컴프레셔, 우리가 얘기하는 냉장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하 30도 정도로 급속 냉동을 시켜서 여기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좋고요. 대신 어마어마 고가입니다. 요런 모듈만 한 5천만 원 합니다, 이게. 요쪽에 있는 요런 거는 이게 너무 비싸니까 반도체 칩으로 요즘 이제 새로 만드는 게 비냉각식. 이제 냉각 안 시키고 그냥 그 일반 카메라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가 한 1,000만 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화질을 비교하시면 냉각식은 이렇게 짠하게 나오는데 비냉각식은 이렇게 나와요. 화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예전에 그 천안함, 좀 안타까운 일인데 천안함이 폭침할 때 그때 그 군에서 TOD라고 해서 폭침하는 거 흑백으로 찍었던 그 화면이 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카메라는 계속 24시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돌리고 쉬고 또 한 대를 다른 거 그 1시간 쉴 때 또 키고, 그래서 폭침할 때 그때 동영상을 보면 나오다 끊어져요. 그거는 그때 교체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왜 거길 끊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TOD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가 교체 시기였구나, 한 30분 찍다가 열이 올라가서 바꾸는 시기였구나 라고 알고 있죠. 열화상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종류들이 많아요. 우리 생활과 산업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보건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스 해가지고 피부의 온도를 재고하는 카메라 이제 보건 쪽에 들어가고, 잘 아시다시피 로봇 쪽으로 이제 드론에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실상 카메라, 열상 카메라를 해가지고 찍는 카메라. 여기 이제 비전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카메라는 보안으로도 쓰고, 삼성 갤럭시 S10 생산할 때 생산 라인에서 용접을 하거나 제대로 용접되고 제대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때 이 카메라 씁니다. 바로 이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 가지고 생산할 때 품질을 검사하고, 또 삼성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어떤 거는 보면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고 성능이 좋다고 그러고 속도가 더 난다고 그러고, 인텔을 비교하면 되겠죠. 인텔 CPU 보면
돈 더 들여서 뭐 인더스트리얼보다 돈 더 받고 이거는 더 그 오버부킹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따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팹 안에 반도체가 저 바둑판처럼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전원을 연결해놓고 이 열화상 카메라로 그 반도체 수식을 전체 쫙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 중에 열이 많이 나는 놈은 일반으로 빼고 열이 안 나는 놈은 인더스트리얼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 반도체 하는 애들이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팹 안에 열을 가해서 열에 잘 견뎌내는 놈은 열화상으로 찍어서 거기에도 마킹을 해서 인더스트리얼로 빼내고 그냥 좀 덜한 놈은 일반으로 빼고 아예 열이 안 나는 놈은 불량이라고 빼내고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화재 이제 방폭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데 요 안에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재라든지 이렇게 발생하면 좀 더 저 화재 좀 오래 견디게 하려고 이렇게 그 알루미늄 깡통을 해가지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마오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가 있고요. 요런 거는 요즘 그 문제 많이 되는 그 배터리 불들이 많이 나죠. 무슨 그 데이터 그 서버에 뭐 불이 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감시용으로 들어가는 카메라고요. 요런 거 이제 국방 쪽으로 우리 철책이라든지 해양 감시를 위해 가지고 이제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펜필터 달려가지고 줌 뭐 이렇게 찍고 어제도 제가 지금 그 서해안 나가서 이거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선이라든지 뭐 그런 불법 조차 하는 거 이렇게 찍습니다. 이거 이제 군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열상 망원경이고요. 요게 아까 얘기한 그 폭침 그때 했던 그 TOD입니다. 이게 군에서 쓰고 있는 해안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이제 저 비행기에서 그 공대공으로 쏘는 이 미사일 앞에 열추적 그 열화상 카메라가 달렸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레이더로 쫓아갔다가 비행기 금방 가면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기능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타격을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열화상으로 쫓아가면 아군기도 쫓아가거든요. 열이 나는 놈이 무조건 쫓아가기 때문에 항공기 바짝 다가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화상으로 쫓아가고 타격을 하는 그런 형태고 요런 거는 이제 저희 그 헬기 전투 헬기라든지 방송 헬기 같은데 아래쪽에 달려서 그 지상을 관찰하는 그런 항공기 쪽 그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 종류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 쪽으로 그럼 열화상 카메라를 어디에 쓰고 있냐? 예, 드론 제일 대표적인 거가 드론에다가 달아가지고 공중으로 띄워서 실상 열상은 요로 같은 거는 저가형 열화상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의 픽셀 수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엣지선이라든지 형태를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상 열상을 두 개를 같이 달아서 공중에 떠서 실상 열상 겹치게 해가지고 실상에 있는 저 엣지라고 얘기하는데 윤곽선을 열상에다 얹어가지고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는 그런 형태에 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에 쓰이냐면 뭐 수색 이제 사람들이 산속에 조난됐거나 어디 찾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소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습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화재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방에 이렇게 떠가지고 그런데 해준다든지 아니면 솔라팬 전력선 그러니까 전력선 같은 게 파손되거나 전력선에 열이 가해지는 거를 공중에서 이 드론을 해가지고 전력선에 열을 감지해서 열이 많이 나면 이 전력선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지금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한 로봇들이죠. 이게 바퀴 무한궤도 달려서 이제 뭐 이게 KT일 거예요? 아니 SK인가요? 이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화재에 대응한다라는 거 하고, 요건 이제 해양 감시하는 장비에다가 열화상과 실상을 달아서 뭐 이렇게 해안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거고, 요 로봇 쪽에도 이제 눈의 실상과 열상을 같이 달아서 그렇게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뭐 한 3, 4년 전만 해도 뭐 그냥 카메라 하나 제대로 된 거 달려고 그러면 3, 4천만 원 날라갔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안쪽으로 이제 슬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요런 것도 사실은 로봇이에요. 지금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력선에 매달려서 쭉 가면서 전력선을 검사하는 거죠. 이 전력선이 혹시 끊어지고 노후화됐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걸 보려고 여기 뭐 실상, 열상을 달고서 그 위에 매달려가지고 쭉 전력선 공중에 있는 데 이렇게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요런 장비가 뭐냐면 우리가 삼성 반도체라든지 LG
그 LS 반도체 뭐 이렇게 반도체 라인에서 실제로 이 안에 열화상 실상 카메라가 들어가서 뭐 조립을 한다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뭐 그 머신기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기구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는 다 이런 식으로 그 생겼습니다. 생산 라인에 쓰이는. 근데 이것도 다 머신이고 로봇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다리 있고 머리 달려 있는 것만 로봇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도 로봇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모터로 제어하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불량이면 한쪽으로 빼내고 파레트 올리고 그런 짓들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이런 형태로 로봇을 쓰고 있어요. 뭐 보신 것처럼 뭐 그 자동차의 용접 로봇은 그 암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카메라가 진짜 응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신체 그 의료 쪽으로 몸에 보면 이쪽은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좀 혈액이 잘 공급되고 있는 거고. 이런 팔 다리에 보면 지금 이런데 너무 그 뻘겋잖아요. 이런 데는 뭔가 지금 뼈나 내부의 피부 내부 조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의료 쪽으로도 찍고요. 이 발 보면 이쪽 발은 지금 혈액 순환이 누가 뭐 잘못했는지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색이 다르다고 하면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카메라를 대가지고 그 외부에서 어떤 감염에 의해서 들어오는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누구 되게 잘생겼네요. 누구 닮았는데? 제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보안 쪽이거든요. 요새 아까 그 엔비디아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열화상 카메라 뒤쪽에다가 엔비디아를 달아서 인텔리전트 기능들, 이게 이제 사람인지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침입하는 거를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이 이 철책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 내부의 기능이 없고요.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인텔리전트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걸 뒤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다 엔비디아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딥러닝 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참 안타까운 일들인 건데, 이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사실은 동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이게 지금 헬기에서 기총사격하기 직전에 이 친구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열화상 카메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후에 다 죽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의 맨하탄의 마라톤에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그때 그 폭파하고 도망쳐가지고 이 배 안에 숨어 있는 거를 그 헬기가 열화상으로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잡혔어요. 그 친구들이. 이 배 안에 이렇게, 이 위에 천이 덮여 있었는데, 이따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천 안에 숨어 있다가 이 열화상으로 자기들이 잡힐 줄 몰랐던 거죠. 여기서 잡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항공기 앞쪽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력선에 보면 이렇게 전류를 많이 당기면요, 실제로 우리는 이게 이렇게 빨간지 이게 열이 나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 열이 나고 있어요. 여기에도 위에 지금 이 지나가는 선들을 찍어보면 이 벽면하고 이 선의 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열도 열화상 카메라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이게 지금 너무 뜨거워지면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열이 나고 있어요.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애들이 다 열이 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게 이제 변압기거든요. 이게 변압기 내부에 있는 회로고요. 이거 같은 경우가, 여기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데죠. 화력발전소인데,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석탄이에요. 석탄 이 레일인데, 이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젊은 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레일에 열화상 카메라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에. 근데 그 친구는 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카메라가 비추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못 봤어요. 사람들이 이 아래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두 대로 바꿨어요. 이쪽에 한 대 설치하고 이쪽에 한 대 갖고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감지하려고 열화상 카메라. 기존에는 이 석탄이라는 놈이 웃겨서 가만히 놔둬도 불이 나요. 이 석탄의 원소가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불이 나요. 화재가 나요. 지금 뻘겋잖아요. 이거 뭐 열광이 아니에요.
석탄은 스스로 열을 발산해가지고 불이 나요. 그래서 항시 불이 날까봐 이렇게 레일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그 다음에 저 석탄 쌓는데 열화상 카메라 계속 찍고 있어요. 불 날까봐 겁이 나서. 근데 어쨌든 저기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 같은 이제 건축 쪽인데 뭐 이제 저 하우스요. 하우스 내부에 이제 열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찾아가지고 이런 데를 막아야지 실제로 하우스 내에 난방을 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화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 측정해서 이런 데를 찾아서 다 메꾸는 거죠.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거꾸로 해서 건물에도 옥상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들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들 다시 또 보강해서 난방비를 줄이는 뭐 집에도 제가 뭐 제 집에도 들고 가서 쓰기도 했는데 뭐 이 창문이라든지 문짝에 바람 새는 거 찾아서 방풍 탭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그런 데도 쓰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생산 라인,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쓰는 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 열화상으로 칩을 찍어서 운영을 시키면서 열이 제대로 된 열이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열이 많거나 적은 거에 따라서 뭐 페일을 시킨다든지 성능이 좋은 거를 판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제일 핫 이슈는 교통 쪽이에요. 교통 쪽에서 이 열화상 카메라들을 어디다 쓰냐면 기존에는 그 카메라 그 트래픽을 그 자동차 트래픽을 검출하려고 그러면 바닥에 우리가 루프라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바닥에 차량이 지나갈 때 그 자기장을 형성해 놓은 거를 깨트립니다. 그럼 그 깨진 카운터를 해서 트래픽 차가 몇 대 여기 지나가고 있어.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차를 찍어가지고 차번호를 인지한 다음에 그 차가 다시 어디서 나타나는지 찾아가지고 여기서 요 구간이 이 차가 오는데 시간이 10분 걸렸구나. 그러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거네. 원래는 1분이면 와야 되는 10분 걸렸어요. 이 다시 검출된대. 그런 식으로 해서 트래픽을 검출하고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가는지 보고 그런 것들을 땅바닥에 놓고 카메라를 위쪽에 설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땅바닥에 있는 루프가 계속 고장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에는 땅이 쪼그라들었다 여름에 늘어났다 이렇게 바닥에 깔은 센스들이 많이 고장나니까 이제는 그냥 열화상 카메라로 주야간을 그냥 찍습니다. 찍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딥러닝을 해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는 거를 카운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말서부터 시작됐어요. 국내 사업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시골에 가면 그 도로에 사람들은 차는 계속 지나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면 차들이 직진하다 좌회전 받으려면 한참 기다릴 때 신호 받고 또 들어가고 또 그 차도 없는데 계속 좌회전 때문에 차들이 서 있고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그 신호등 위에다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좌측 차선에 차가 서 있는지를 인지해서 차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좌회전 신호를 주고 없으면 그냥 직진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올해 말부터 시작됐어요. 국내에. 그런 게 있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거 있죠. 공회전 한 차, 나 공회전 안 했는데, 나 차 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엔진 뜯어서 손을 대볼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냥 열화상으로 찍으면, 여기 엔진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30분 공회전 하셨네요, 이 정도 열이면. 딱지 끊는 거죠. 그런데도 열화상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생활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열화상 카메라가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계속 이 열화상.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 그 냉각식 열화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공예품이에요. 열화상 카메라 한 대 생산하려면 정말 어떤 친구 하나가 그 픽셀 하나하나의 온도를 다 추출해가지고 보정하고 해갖고 완전 수공예품이에요. 하나 생산하는데 한 달씩 걸려요. 그거를. 요즘은 이제 아까 냉각식으로, 비냉각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저 한 대 생산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걸려요. 왜냐하면 온도별로 계속 그 온도 테이블을 바꿔가면서 온도를 흑채 아까 말씀드린 흑채의 온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차량 앞쪽에도 요새는 고급 차량 BMW라든지 이런 외제차에는 앞쪽에 이제 달려 있죠. 그래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유럽에는 동물들이 고속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고급 차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분야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 사람인데 이게 뭘까요? 네, 방귀 끼는 겁니다.
방구가 이렇게 나와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이건 제가 뭐 재미로 하나 넣은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저 말씀드릴 수 있는 세미나고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치도 해놔서 이거 한번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리고 좀 재밌는 현상도 있어서 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하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금 그레이 아주 깔끔한 그레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카메라는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 검은 봉투를 제가 아까 계속 들고 있었어요. 검은 봉투는 우리 눈에는 이 검은 봉투가 이제 검었잖아요. 이 뒤가 안 보이죠. 이 검은 봉투 안에다가 물을 하나 부어가지고 카메라 앞에 한번 갖다 대볼게요. 통과되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투시 카메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 파장대를 여기 살짝 바꾸면 몸에 이제 옷이 다 투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 카메라 요 파장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지금 이렇게 이 파장대에 따라서 몸이 투시가 되기도 하고 투시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림이고요. 그림 말고 이제 팔레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레트를 또 바꾸면 색을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꿔주면 우리 통상적으로 아는 빨간색은 온도가 높고 파란색은 온도가 낮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레트를 익혀주는 거거나 아까 어수스는 흑백이고요. 그레이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특정한 온도를 내가 뭐가 추출하고 싶어 이러면 여기 이제 팔레트를 아주 특수한 팔레트를 씌워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색깔별로 온도가 나니까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 온도를 추출해내기 쉽죠. 그러면 난 노란색만 추출해낼까? 얘가 30도야. 하면 이제 영상에서 추출하기 훨씬 쉽습니다.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요. 이건 사실 요 팔레트는 반도체들이 쓰는 팔레트예요. 그래서 아주 반도체 칩을 정확하게 분리하려고 색으로 이 팔레트는 그런 팔레트.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온도가 얼마에서 얼마일 때, 자, 온도가 높을 때는 레드, 그 다음에 그레이, 블루. 그러니까 색을 입히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현상이 있냐면, 보이시죠? 보면 지금 세 개로 제가 세팅해놨고요. 이 위쪽은 30도 이상인데 빨간색을 칠해줘 라고 해놨고요. 중간은 30도에서 25도 사이에 색을 칠해줘 그린으로. 아래쪽으로 그 이하 25도 이하는 다 그냥 블루로 색칠해줘. 이렇게 세 영역을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하게 자기가 원하는 온도대를 색으로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보안 같은 거 봤을 때 사람의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 그레이 안에 사람이 나타나면 빨간색으로 하니까 관제 같은 데서 누가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쉽죠. 빨간색, 검은색에서 갑자기 빨간색이 그러면 이거 사람 나타났네? 이런 데 쓰는 그런 툴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방사율에 따라 방사율이 좋아야 1에 가까워야 정확하게 추출하는데요. 0도 이하는 얼음이 되면 방사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의 온도는 측정이 사실 안 돼요. 얼음의 온도. 근데 이 카메라도 영하 10도인데 얼음이 아니고 아까처럼 흑채다. 그럼 측정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유막이랑 얼음 같은 거 습기가 깔리면 측정이 안 돼요.
그 온도가 엉뚱한 값이 나요. 그냥 갑자기 막 30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난반사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람들 열화상, 예, 그 말씀들이 많이 하세요. 그 블랙아이스 열화상으로 잡아내서 녹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랙아이스도 얼음이기 때문에 난반사를 일으켜요. 저희 쪽에. 그러면 온도가 엉뚱하게 거기가 막 30도, 50도라고 측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되면 주의하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특징을 잡아내서 뭐 딥러닝을 한다든지 어떤 뭐 알고리즘 쓰신다고 하면 가능한데, 일반적인 지금 좀 전처럼 온도로 해서 색을 칠한다는 일반적인 노하우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걸 경험을 만들어서 딥러닝하고, 그런 경우에서 왜 그러냐면 자동차들 앞에 그 저희 본네트가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열화상을 찍으면, 제가 차에다 달고 열화상을 집에 가보면 무슨 일, 차를 몇 시에 누가 대고 갔는지 다 보여요. 차의 본네트 온도가 쭉 보이니까, 아, 저 아저씨 금방 대고 갔구나. 저 아저씨는 아예 차 된 지 몇 시간 지났네. 이게 주차장 쭉 들어가면서 차들이 색이 쫙 보여요. 그래서 뭐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현장에서 썼으면 하는데 요런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적용을 못 하고 있고요. 하려고들은 계속 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트래픽을 감시하는 거는 이미 지금 올해 지금 설치를 해서 지금 한 200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얼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뭐 열화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상 카메라, 원래는 뭐 실상 카메라, 저희가 열화상 하는 사람은 카메라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냥 그냥 카메라라고 안 하고 실상 카메라, 열상 카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거는 이제 저희는 그냥 실상 카메라라고 하는데, 실상 카메라를 주로 하고, 예, 열화상도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 계속 찾고, 그래서 산업적으로, 그래서 지금 좀 핫한 사업입니다. 지금. 최근 네. 거리요. 이게 또 그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카메라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보니까 렌즈가 지금 여기 있는 렌즈 20mm 렌즈예요. 저게 100mm로 가면 렌즈 값만 1,500만 원이에요. 제일 싼 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작은 픽셀로 해가지고 추출해낼 수 있으면 따봉이에요. 그러면 렌즈를 작은 걸 써도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최소 온도를 추출하려고 그러면 3/3 픽셀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끄트머리 3/3이면 정중앙에 한 픽셀만 온전하게 나오고, 나머지 8픽셀은 온도가 그 겉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고객님이 이 카메라로 찍어서 한 픽셀은 최소한 나와야 돼, 정확하게. 그러려면 3/3 정도의 거리에 있는 물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군용으로 쓸 때요? 네, 군용에서는 온도를 안 봅니다. 군용에서는 온도를 안 보고요. 그냥 물체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리전트한 기능을 넣어서 철책 같은 곳을 이렇게 그 영역을 나눠서 여기의 움직임 같은 걸 감지해서 모션 디텍션이라고 그래요. 모션 디텍션 같은 걸 해서 알람을 띄우고 카메라가 쫓아가고, 추적 기능이죠. 쭉 줌으로 이 열상을 잡으면, 실상은 싸니까 막 뭐 500mm, 1000mm가 훅 당깁니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동을 해서 쭉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철책에 있는 거가 우리 384 철책에 있는 게 1500mm에서 2000mm가 달려있어요. 실상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북한에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잘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아지랭이가 껴서 늘 흔들려요, 영상이.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 보면 북쪽에 뭐 깨끗하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약간 사기성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철책 같은 데 가서 1500, 2000mm로 북쪽 찍으면요, 바다나 육지에서 아지랭이 올라와서 화면이 흔들흔들합니다. 폰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폰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있습니다. 풀리오에서 만들어가지고 폰 밑에 USB를 갖고 딱 꼽아서 쓰는 거 한 40만 원 해요. 실상으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신 지금 이 카메라는 640 VJ급이에요. 640이고요.
그 저 폰에 달려 있는 플리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는 한 60에 뭐 60 정도 아니면 진짜 좋은 거는 100에 뭐 정도 돼요. 근데 100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엣지라고 하는데 저 선이 저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100개, 이쪽으로 100개, 이쪽으로 100개면 지금 600개니까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거지. 100개, 100개면 파스텔처럼 나와요. 이게 사람의 모양이. 그러면 못 보니까 얘들이 무슨 짱구를 굴렸냐면 실상 카메라를 요 위에다 덮어 씌워요. 그래서 실상 카메라의 그 엣지선을 열상하고 겹쳐서 좀 더 사람이 인지하기 좋게. 그런데 이제 자랑을 이렇게 하죠. 아, 우리 실상과 열상이 겹쳐서 막 나와. 그러면요, 싸구려요. 얘들은 이걸 자랑을 하는데 진짜 좋은 카메라는 실상 안 달려요. 겹치지 않아요. 열상, 순수하게 열상으로만 깨끗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시각적인 글쎄요, 저희가 뭐 거기까지는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 카메라만 순수하게 저희 이제 컴포넌트라고 해요. 카메라 이걸 그냥 컴포넌트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산업용 카메라,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산업용 카메라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수준이고 이거에 대한 응용 개발은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쓰는데 현장 가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응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뭐 질문이 없으시면 뭐 좀 생뚱맞은 강의였는데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